이어서 정세균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대표님 축하합니다. 제가 지역 구민입니다. 참 정치를 대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저도 오래 했어요. 요즘에 국민들 뵙기가 참 송구하지요. 그래도 국민들께서 희망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악의 정부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분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전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 홀로 자기 멋대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국민에게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준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실정이 한두 가지입니까만은 야당 대표를 만나는데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파멸하는 그 근저에는 저는 정치 실종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여러 정당 대표들을 만났고 또 원내대표들하고 점심을 하고 이런 노력은 이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정치를 하겠다, 다른 방식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꼭 국민을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는 또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치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또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당연히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되겠죠.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원이 아닌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당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정당 또 대통령, 당대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도 존중을 받고 또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 발전해 주어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8월 15일 저녁에 이제 국민 임명식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광화문에 주로 있습니다. 제가 참 광화문에 있다 보면 항상 갈등과 분열과 또 논쟁과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번에 8.15 임명식만은 이제 모든 국민의 축제 속에서 이 임명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일부의 국민들만 참여하거나 또 국민들만 지지하는 그런 임명식이 된다면 그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 국민 임명식이 국민들과 함께 축제 임명식이 될 수 있도록 고안하고 노력하고 또 조직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세균 상임고문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해찬 상임고문님 말씀 듣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어려운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맡겼기 때문에. 3년 만에 끝났기에 망정이지 2년만 더 갔으면 나라 꼴이 어디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35년 만에 내란을 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그건 군부대나 하는 짓이지 당선된 대통령이 하는 짓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결연하게 맞서서 내란을 일단 내란 수괴급들은 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람들은 아직도 암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대응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 말까지가 언론개혁, 검찰개혁, 또 내년 지방선거 준비, 또 개헌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가 다 미묘하고 까다롭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기 때문에 잘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의 큰 변화는 소통을 매우 중시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위에서 결정을 하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소통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민주적 사회로 크게 옮겨가고 있다고 판단입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이고 당원주권이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를 해봐도 그렇고 총선을 치러봐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정치사에서 크게 새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중에서도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아주 너무나 이번에 처절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의 임기 조항 때문에 개헌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왔는데 사실은 87년 당시에 우리 국가의 성격하고 지금 25년 국가의 성격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회에서 개헌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부실한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 개헌 논의도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당에서 잘 준비를 해서 충분히 소통을 국민들과도 소통을 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개헌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내기가 또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5년 단임제 대통령이라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87년도 개헌을 할 적에 임시방편으로 한 건데 그게 여태까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개헌을 할 적에 다음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22대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로 해서 2030년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때부터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안쪽으로 개헌안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동안에 정치를 이래저래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잡하고 다단한 문제를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각 해당 부분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 여당의 협의는 굉장히 총체적이고 종합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다행히
의료대란이 큰일 날 뻔했는데 균형이 없으니까 저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면은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그 공과대학이라든가 이런 이공계 그 역량은 굉장히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따져보지도 않고 막 뚝딱하고 이렇게 내놓는 그런 정책이 또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정 청간에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특히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한테 맡겨놓으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늦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비켜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건 당대표께서 철저하게 챙기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해찬